이제 물, 무기염료, 뭐 단백질, 탄수화물, 지질, 핵산 뭐 이렇게 있는데, 자, 우리 이 6가지는 정말 중요해. 정말 중요해. 그래서 이 6가지에 대해서 할 건데, 자, 여기서 먼저 이렇게 구분을 좀 지어보자. 어떻게 구분을 지을 거냐면 이렇게 구분 지을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4개, 2개. 그치? 왜냐면 이 밑에 4개는 바로 뭐야? 이 밑에 4개는 탄수화물. 탄수화물. 그다음에 위에 2개는 탄수화물 아니야. 비탄수화물이라고 해. 비탄수화물. 이렇게 탄수화물이랑 비탄수화물로 나눌 수 있어. 자, 그래서 먼저 정말 중요한 탄수화물부터 한번 해볼게. 자, 우선 탄수화물. 탄수화물은 주요 에너지원이다. 그러니까 주요 에너지원이라는 말은 우리가 에너지원이 뭐야? 우리가 에너지로 쓰는 것들이야. 근데 우리 에너지원이 누가 있냐면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이 있거든. 근데 그중 3개 중에서 제일 먼저 쓰이는 게 바로 탄수화물이야. 그래서 주요 에너지원이라고 하는 거야. 주 에너지원. 근데 여기는 이게 중요해. 탄수화물 어떤 원소로 이루어져 있니? 이걸 알고 있어야 돼. 바로 탄소, 수소, 산소로 이루어져 있어. 탄수화물은. 그 다음에 탄수화물 같은 경우 뭐가 중요하냐면 바로 종류가 중요해. 종류가 중요해. 그래서 종류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 종류. 좀 침범 좀 해볼게. 내가 탄수화물 종류 3가지 침범을 해볼게. 아니, 왜냐면 왼쪽 2개는 별로 쓸 게 없거든. 알았어. 한번 해볼게. 자, 우선 탄수화물 같은 경우 이렇게 3가지 종류가 있어. 단당류, 그 다음에 이당류, 그 다음에 다당류가 있어. 단당류, 이당류, 다당류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자, 이 중 우리 단당류 우리 뭐가 있을까? 이게 단당류가 뭐냐면 당이 하나야. 당이 하나. 당이 하나짜리를 단당류라고 하고, 당이 2개짜리를 이당류라고 하고, 당이 3개 이상이면 다당류라고 해. 그래서 우리가 현기증 당 떨어진다 하잖아. 탄수화물이 당이라니까. 탄수화물이 당이야. 그러면 당이 하나짜리인 거, 우리 좀 유명한 당이 있어. 유명한 당 하나 있잖아. 뭐야? 유명한 당. 이런 거 있잖아. 포도당. 포도당이라는 게 있어. 포도당. 포도당. 포도당은 단당류야. 자, 그리고 우리 이당류는 바로 누가 있냐면 우리 중2 때 이미 배웠어. 작년에, 불과 작년에. 뭐였냐면 바로 엿당이 있어. 엿당. 엿당. 뭐 아밀레이스가 뭐 소화시킨다. 뭐 우리 배웠잖아. 분해시킨다. 엿당은 참고로 포당 플러스 포당으로 이루어져 있어. 포당 플러스 포당. 그 다음에 다당류 같은 경우 2가지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 제일 많이 들어본 건 녹말이야. 녹말. 녹말 같은 경우 식물이 저장하는 방식이야. 식물이 다당류를 저장할 때 녹말 형태로 저장해. 그런데 동물은 녹말 형태로 저장을 안 해. 우리 같은 동물은. 그럼 어떤 형태로 저장하냐면 바로 글리코젠 형태로 저장해. 글리코젠. 이건 동물의 저장 방식이야. 동물의 저장 방식이야. 글리코젠. 그래서 이렇게 종류는 꼭 알고 있어줘. 종류는 나올 수 있어. 그 다음에 이제 단백질을 볼게. 얘들아, 단백질. 단백질 같은 경우는 우리 총 5가지 원소로 이루어져 있어. 5가지. 보자. 단백질. CHO까지는 같아. 그런데 단백질은 N하고 S가 있어. S는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어. 우리 S 어디 있어? 달걀에 많죠. 달걀에 황이 많아. 그리고 얘는 에너지원이고. 그럼 단백질이 우리 몸에서 하는 역할은 무엇일까요? 단백질 하는 역할이 뭐야? 우리 몸에서 뭐해? 단백질이. 바로 단백질 같은 경우는 몸의 구성 성분이야. 몸 구성. 몸을 구성하고 그 다음에 뭐해? 기능 조절해. 우리 몸의 기능 조절. 그리고 대표적인 단백질 3가지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 세 가지. 이렇게 써줘. 히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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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써줄래? 히읗 히읗 히읗. 바로 누가 있냐면 첫 번째 히읗 바로 효소. 효소가 있어. 효소. 효소. 첫 번째 히읗은 효소야. 두 번째 히읗 바로 항체. 항체. 세 번째 히읗 같은 경우는 바로 호르몬. 호르몬. 이렇게 효소, 항체, 호르몬. 이 세 가지는 단백질이야. 기억하고 있으라고. 자, 이렇게 단백질까지 했고 그 다음 지질 가볼게. 지질. 지질 같은 경우 어떤 원소로 이루어져 있냐면 바로 탄소, 수소, 산소로 이루어져 있어. 오, 탄수화물이랑 비슷하네. 그치? 그래서 우리가 탄수화물 많이 먹으면 뭐가 돼? 지방이 된다고 하잖아. 지질. 지질로 전환돼. 자, 그 다음에 얘도 바로 에너지원이고 에너지원. 자, 그런데 얘 같은 경우 종류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 물론 더 많긴 한데 종류가 우리가 배운 게 크게 두 가지가 나왔어. 바로 첫 번째는 바로 중성지방이 있어. 중성지방. 중성지방. 두 번째는 바로 인지질이 있어. 인지질. 먼저 중성지방부터 해볼게. 중성지방은 이거 좀 확대할게. 확대. 중성지방 같은 경우는 우리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 자, 이렇게 글리세롤 한 분자에 지방산이 3개가 달려 있어. 글리세롤에 지방산 3개. 자, 그렇다면 중성지방이 하는 역할이 뭘까? 중성지방의 역할. 바로 중성지방 같은 경우는 바로 이런 역할에 에너지를 저장해. 에너지 저장. 에너지를 저장하고 그 다음에 체온 유지에 도움이 돼. 체온 유지. 그리고 아까 말했다시피 중성지방의 경우 지질 중에서 95%가 바로 중성지방이야. 많지. 그래서 지방이라고 하는 거야 우리가 배울 때. 자, 그 다음 이제 인지질 볼게. 인지질은 이렇게 생겨먹었어. 이렇게. 이렇게. 바로 여기 인산이 달려있고 여기 글리세롤 그 다음에 여기 지방산이 2개 달려있어. 인산과 글리세롤과 지방산 2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단 말이야. 자, 그런데 얘는 약간 특성이 있어. 특성. 바로 특성이 뭐냐면 자,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머리 부분하고 머리 부분이 아닌 부분. 우리 머리 부분 윗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하면 친수성이라고. 친수성. 친수성이 뭐냐면 물에 친하다. 물에 친하다. 물에 친해. 왜? 인산 때문에 그래. 인산 때문에 물에 친해졌어. 근데 밑에는 지방이 있잖아. 지방산. 그래서 얘는 물에 친하지 않아서 소수성이라고 해. 물에 친하지 않다. 소수성. 아, 그래서 이렇게 친수성과 소수성이 있다는 거 잊지 말고. 그렇다면 인지질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바로 세포막을 구성하고 있어. 아, 세포막을 누가 구성했나 봤더니만 인지질이 구성한 거야. 세포막. 세포막을 인지질이 구성하고 있어. 천천히 써봐.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했고, 그 다음 이제 마지막 핵산 볼게. 핵산. 여기 핵산. 내가 전체적으로 필기할 시간 줄게. 핵산 같은 경우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 핵산은 바로 탄소, 수소, 산소, 그다음에 질소, 그다음에 마지막 피, 인으로 이루어져 있어. 그럼 핵산이 하는 역할은 바로 유전 정보야. 유전 정보. 유전 정보가 곧 핵산이야. 그래서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애가 있고 전달하는 역할을 하거든. 핵산이.
저장하고 전달하고. 근데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애들 바로 뭐라고 하냐면 DNA라고 해. 그다음에 유전 정보를 전달하는 애가 바로 RNA야. 좀 이따가 뭔 차인지 내가 말해줄게. 자, 그래서 헥사는 이렇게만 적으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우리가 탄수화물 쪽은 다 했어. 자, 그러면 탄수화물은 공통적으로 이제 봐봐. 여기 보면 다 뭐야? 이게 탄수화물이야. 공통적으로 탄수화물이다. 자, 이제 물과 무기염료, 비탄수화물 한번 해볼게. 비탄수화물 같은 경우 이제 물부터 해보자면 물은 특성이 있는데 물은 70%를 이루고 있어. 제일 많아. 제일 많아, 물이. 근데 물은 두 가지 성질을 띄어. 두 가지. 첫 번째 성질 같은 경우, 물 같은 경우는 물질을 운반해. 물질 운반. 우리 몸에 있는 물질 같은 거 막 운반시키잖아. 그게 바로 물의 역할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비열이 높아. 그러니까 열을 담을 수 있는 용량이 높다고. 그래서 비열이 높다 보니까 체온 유지에 유리해. 체온 유지하는 역할을 해.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물질 운반한다. 두 번째 비열. 비열이 높아서 체온 유지에 도움이 된다. 자, 그리고 우리 무기염료 같은 경우 얘는 신체 구성에 예를 들면 이런 거 우리 칼슘이 무기염료야. 칼슘 뭐 구성해? 칼슘? 뼈 구성하냐 뼈. 신체 구성해. 그 다음에 생리 기능 같은 걸 조절해. 무기염료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비탄수화물과 탄수화물 부분 봤어. 자, 그래서 이거 한번 정리해서 적어봐. 내가 좀 기다릴게. 이건 좀 내용이 많으니까. 1분 정도 기다릴게. 1분 정도. 자, 다 했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자, 아직 안 쓰신 분들은 말해주세요. 알겠지? 다 했으면 넘어갈게. 자, 생명체의 주요 구성물질의 형성 한번 보자고. 생명체의 주요 구성물질의 형성. 자, 첫 번째 바로 우리 탄수화물에서 반복적으로 결합해서 구성단위 역할을 하는 작은 분자가 있어. 이걸 뭐라고 하냐면 단위체라고 해. 단위체. 이걸 단위체라고 해. 탄수화물에서 반복적으로 결합해서 바로 구성 단위 역할을 하는 작은 분자. 단위체. 자, 근데 우리 단백질 핵산 탄수화물은 이렇게 단위체를 갖고 있어. 단위체. 그래서 단위체가 뭔지 이거는 외우고 있어야 돼. 이건 정말 중요해. 단백질 같은 경우 단위체 뭐냐면 바로 아미노산이야. 아미노산이 제일 작은 단위야. 아미노산이 단백질 중에서. 핵산 같은 경우 단위체가 뭐냐면 왜 아까 핵산이 내가 유전물질이라고 했잖아. 바로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해. 뉴클레오타이드. 탄수화물 같은 경우 단위체가 뭐냐면 바로 포도당이야. 포도당. 그래서 단백질은 아미노산, 우리 핵산은 뉴클레오타이드, 탄수화물은
포도당 이렇게 이런 것들이 결국 길게 이어지면 얘들이 길게 이어지면 뭐가 돼? 길게 이어지면 아미노산이 길게 이어지면 단백질이 되는 거고 뉴클레오타이드가 길게 연결이 되면 핵산이 되는 거고 포도당이 길게 연결되면 탄수화물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바로 단위체가 긴 가닥으로 연결하면 뭐가 되냐면 중합체가 된다. 중합체가 돼. 중합체는 아까 단백질, 바로 탄수화물, 그 다음에 핵산을 말해. 이렇게. 나머지는요? 아니, 이 세 가지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 자, 이렇게 단위체까지 봤어. 단위체까지 봤고, 이제 정말 중요한 거. 단백질부터 볼 거야. 우리가 여기서 있잖아. 이게 있잖아. 6가지를 이렇게 배우는데, 이 중 제일 중요한 게 2가지가 있고, 이 2가지가 잘 나와. 2가지가 뭐냐면 바로 단백질하고 핵산이 제일 많이 나와. 나중에 진짜 시험 문제 보면 단백질하고 핵산만 많이 물어볼 거야. 거의. 물론 전체적으로도 물어보긴 해. 근데 단백질하고 핵산 같은 경우는 단독적으로도 물어봐. 그렇게 나와. 그래서 내가 먼저 단백질부터 한번 보자고. 단백질부터. 자, 밑에 한번 단백질 봐봐. 단백질 가볼게. 단백질의 기능. 단백질. 자, 단백질. 단백질 같은 경우 우리 이렇게 3가지 기능이 있어. 자, 첫 번째. 피부, 근육, 뼈, 혈액 이외에도 바로 아까 히읗 했다. 뭐야? 히읗. 바로 효소, 항체, 바로 호르몬 등의 주성분이야. 효소, 항체, 호르몬 등의 주성분이라고. 그래서 내가 히읗 기억하라고 했잖아. 3개. 그다음에 단백질의 기능. 2번째.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바로 여러 화학 반응 같은 걸 조절해. 화학 반응 조절. 화학 반응을 조절한다. 3번째. 각각의 구조에 따라 다양한 기능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이걸 입체 구조에 따라 이렇게 줘봐. 입체 구조에 따라 다양한 기능을 함. 그러니까 단백질은 약간 이런 특성이 있어. 생겨 먹은 게 그 특징을 결정해. 기능을 결정해. 생김새에 따라 기능을 결정해.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진짜 원반 도넛같이 생겼어. 도넛같이 생기면 적혈구 기능을 하는 거야. 이렇게 그냥 생겨 먹은 대로 기능을 해. 내가 진짜 쉽게 예를 들어줄게. 너네 교회 건물이 있어. 교회 건물 같은 게 있는데, 자, 그러면 그 교회 건물 같은 경우는 솔직히 땅 일을 할 수 있나? 그 건물 생김새 보면? 따지 못해. 야, 교회 건물에서 어떻게 뭔가 뭐 가지고 뭐 이런 거 하겠어. 뭐 음식장 사겠어. 약간 좀 그렇잖아. 그래서 교회 건물은 교회라는 기능을 하고, 애들 뭐 학원 건물 같은 경우는 학원이라는 기능을 하고, 이렇게 생겨먹은 대로 기능을 한다고. 그 다음에 단백질의 단위체를 볼게. 단백질의 단위체는 누구였어? 바로 아미노산이었어. 아미노산은 단백질의 단위체로서 그치? 탄소를 중심으로 산소, 질소, 수소가 결합한 구조라고 되어 있는데 자, 아미노산의 구조는 반드시 외우고 있어야 돼. 이거는 서술형으로 나와. 정말로 어느 학교나 다 나와. 그렇기 때문에 이거 내가 한번 그려줄게. 아미노산 구조. 옆에다 그려줄게. 아미노산 구조. 아미노산은 이렇게 생겨먹었어. 이렇게 가운데 탄소가 있고, 탄소가 있고, 그 다음에 위에 수소가 달려있어. 수소 달려있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R이라고 써. R 뭐예요? 좀 이따 내가 설명해줄게. 그 다음에 어떻게 생겨먹냐면 이렇게 C가 달려있고, 이렇게 O, H 이렇게 생겨먹었어. 이쪽은. 그 다음에 왼쪽 같은 경우 어떻게 생겨먹냐면 바로 이렇게 N, H 이렇게 생겨봤어. 이걸 바로 구조식이라고 하거든. 짝대기로 표현한 식. 우리가 화학결합에서 공유결합 얘기할 때 짝대기가 바로 뭐라고 했어? 공유결합이라고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짝대기로 표현한 식을 구조식이라고 해. 구조식. 자, 이렇게 아미노산이 생겨 먹었는데 자, 그런데 여긴 특이한 부분이 있어. 바로 세 부분이 있어. 여기 첫 번째 부분.
두 번째 부분, 세 번째 부분 이렇게 돼 있어. 자, 첫 번째 부분 같은 경우, 우리 이거부터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바로 우리 탄수화물 같은 경우는 약간 중복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야. 근데 그 중복되는 부분 같은 경우, 우리가 어떻게 뭐라고 붙였냐면, 우리가 진짜 중복되는 거 약간 그룹처럼 그룹화 시키잖아. 약간 탄수화물도 약간 그룹 시키거든. 그룹, 이렇게? 그룹 모으는 거는. 그래서 똑같은 그룹에다가 약간 이름을 붙였어. 근데 이름을 붙일 때 어떻게 붙이냐면 모모기를 붙여. 기. 이 그룹이야, 그룹. 그래서 예를 들면 N과 H 두 개가 이렇게 달라붙어 있어. 바로 이건 어떤 그룹이냐고 하냐면 바로 아미노기라고 해. 이쪽은. 왼쪽은 아미노기라고 해. 아미노기. 그다음 오른쪽 같은 경우는 COOH가 있잖아. 이렇게 생겨 먹었으면 자 뭐라고 이름을 붙였냐면 카복실기라고 붙였어. 카복실기. 아미노기랑 카복실기. 그 다음에 R 같은 경우 뭐냐면 이게 곁사슬이야. 곁사슬. 그 다음에 작용기라고 해. 이렇게 각각 이렇게 특징이 있어. 구조마다 이름이 붙여 있어. 그래서 우리 구조, 아미노산의 구조 같은 경우는 우리 아미노기랑 그다음에 카복시기. 그다음에 또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 탄소랑 수소. 그다음에 곁사슬. 곁사슬. 이렇게 구성되어 있지. 이렇게. 그다음에 아미노산 우리 종류 몇 종류라고 우리가 배우지 않았나? 배웠잖아. 20가지 아미노산이다. 근데 그 20가지 아미노산이 바로 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냐면 바로 곁사슬의 종류에 따라 결정돼. 곁사슬의 종류에 따라 바로 20가지가 달라져. 이제 20가지가 있는 거야. 20가지. 곁사슬에 뭐가 오냐에 따라서 달라져 아미노산이. 그래서 이렇게 아미노산의 구조를 그렸어.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넘어올게. 자, 다시 넘어올게. 2번. 2번. 2번은 바로 뭐냐면 바로 우리 아미노산은 20가지 종류 있다. 아미노산은 20가지 종류. 20종류가 있어. 20가지 종류가 있고 그다음에 특정한 순서로 이렇게 길게 연결하면 특정 순서로 길게 연결 시 뭐가 돼? 바로 단백질이 돼. 단백질. 특정 순서로 길게 연결 시 단백질이 돼. 그 다음에 이 아미노산 20가지 있다고 했잖아. 근데 아미노산의 수랑 결합 순서에 따라서 우리 단백질의 종류가 결정돼. 그러니까 이게 이런 말이야. 어떤 말이냐면 자 이렇게 만약에 A, B, C가 있어. A라는 아미노산, B라는 아미노산, C라는 아미노산 이렇게 결합돼 있어. 근데 A랑 C랑 B 이렇게 결합했어. 그래서 결국 단백질 만들면 얘네 두 개가 서로 다른 애야. 다른 애. ABC를 같이 만들지만 결합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 단백질도 만들어져. 자, 이렇게까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단백질의 구성을 볼게. 단백질 구성 같은 경우 바로 우리 펩타이드 결합이라는 걸로 펩타이드 결합으로 우리가 뭘 하냐면 아미노산 사이 결합을 해. 펩타이드 결합을 통해서. 그렇다면 펩타이드의 결합이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오른쪽에다가 또 설명을 해줄게. 펩타이드 결합이 뭔지. 펩타이드 결합은 잠깐 여기 좀 써봐. 너무 빨리 하지 않을게. 위에다 써야겠다. 위에 공간이 많으니까. 펩타이드 결합은 이런 거야. 잘 봐. 우리 여기 내가 또 여기 좀 그릴게. 어떻게 그리냐면 이렇게 그려보자. C, N, H. 그 다음에 여기 C.
O, O, H. 그 다음에 여기 H, 여기 R. 뭐 이렇게 돼 있잖아. R1이라고 치자. 그 다음에 이걸 또 복사해봐. 하나 더. 이렇게 딱. 잠깐만. 이걸 하나만 더 그려봐. 세상 좋습니다. 그치? 요새 뭐라 떴어. 이렇게 붙여넣기 하면 되잖아. 미안해. 나만 꿀 빠서. 너희들은 두 개를 그려야 될 텐데. 이렇게 이제 두 개. 이렇게 한번 그려볼래? 위에. 자, 이렇게 그렸으면 이제 해볼게. 한 30초 그릴게. 30초 기다릴게. 30초 정도. 자, 한번 해볼게. 얘들아. 자, 해볼게. 확대. 잘 봐. 잘 봐. 이런 거야. 이렇게 아미노산이 두 개가 있어. 자, 연결하고 싶어. 연결은 어떻게 되면 바로 이렇게 돼. 자, 여기 있잖아. 여기가 뭐야? 여기. 여기 뭐야? 여기가 카복실기지. 카복실기. 이렇게 카복실기랑 아미노기가 만나는데 자, 여기서 카복실기의 OH하고 아미노산의 아미노기의 H하고 만나서 뭐가 만들어질까? 뭐가 만들어질까? 바로 H2O가 만들어져. H2O. H2O. 그래서 H2O가 만들어지면서 빠져나가 버려. 이걸 뭐라고 하냐면 탈수 축합 반응이라고 해. 탈수 축합 반응. 우리가 빨래할 때 물 빼는 거 뭐라고 해? 탈수라고 하잖아. 탈수 축합 반응이라고 해. 축합은 뭐냐면 합치는 거. 얘네들이 물이 빠져나가면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 사이가 연결이 돼. 여기 사이 C랑 N, 탄소랑 질소가 이렇게 연결이 돼. 그래서 이 연결이 바로 뭐냐면 펩타이드 결합이야. 이런 식으로 아미노산은 연결하고 이게 계속 쭉 연결하면 뭐가 된다고? 바로 단백질이 되는 거야. 자, 다시 축소. 자, 그래서 우리 단백질 구성을 두 번째 보자면 자, 단위체 바로 아미노산. 아미노산이 펩타이드 결합을 통해서 결국 단백질이 되는데 중간 단계가 있어. 바로 뭐냐면 우리 폴리펩타이드라고 해. 폴리펩타이드. 폴리펩타이드는 뭐냐면 폴리라는 뜻이 그 약간 길어진다 뜻이거든. 그래서 펩타이드가 길어진다. 그래서 나중에 그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단백질이 되는 거야. 여러 개가 모여서. 그래서 여기까지 했고 그다음 밑에 부분 볼게. 단백질 구조와 기능이 다양한 거다. 우리 왜 다양하냐면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에 바로 뭐 때문에? 종류와 순서. 종류 순서에 따라 다양한 뭐가 만들어져? 입체 구조가 만들어져. 입체 구조. 종류 순서에 따라서 입체 구조가 만들어진다. 자, 그리고 단백질이 다양한 기능을 할 수 있는 까닭은 바로 뭐 때문에? 바로 다양한 입체 구조를 가지기 때문이었어. 다양한 입체 구조. 내가 말했잖아. 그 종류 순서에 따라서 뭐가 돼? 입체 구조가 가진다. 근데 내가 말했잖아.
생겨먹은 게 곧 기능을 결정한다고. 그래서 생겨먹은 게 곧 기능을 결정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단백질에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단백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미노산의 구조가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아미노산들이 어떻게 결합되는지 이런 게 나올 수 있어.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할 시간을 줄게. 30초 후에 넘어갈게. 다 못 쓰신 분들은 다 못 썼다고 말해주시고, 그 다음에 뭐 쓰신 분들은 잠깐 몸 좀 푸세요. 뭐 계속 앉아 있다 보니까 그치? 앉아서 수업하면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좀 힘들어. 왜냐면 이게 서서 해야지 이게 좀 괜찮은데 앉아서 하면 앉아서 좀 날뛰어야 되잖아. 이게 조금 힘듭니다. 상당히. 자, 이제 넘어갈게. 다 못 쓰신 분, 다 못 쓰신 분들은 말해주세요. 알겠지? 이제 넘어갈게. 자, 마지막 이제 핵산이야. 핵산만 하면 오늘 수업은 끝입니다. 자, 핵산 해볼게. 핵산. 자, 핵산 같은 경우 바로 뭐냐면 우리 핵산은 이렇게 말해. 이렇게. 우리 누구의 단위체가 반복적으로 결합해서 형성돼? 바로 뭐야? 바로 뉴클레오타이드였지. 뉴클레오타이드. 뉴클레오타이드라는 단위체가 반복적으로 결합하여 형성된 게 바로 핵산이야. 그리고 핵산 같은 경우 어떤 역할을 정확하게 하냐면 핵산은 바로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바로 뭐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지. 저장하고 전달하는 역할. 그리고 또 하나 더 있는데 뭐 단백질 합성에 관여한다. 이 정도는 나중에 또 나오니까 알아도 단백질 합성에 관여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바로 뉴클레오타이드. 뉴클레오타이드 같은 경우는 핵산의 단위체야. 핵산의 단위체고는 핵산의 단위체고 얘는 어떻게 생겨먹었냐면 이렇게 생겨먹었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인산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당, 오탄당 보통 말해. 그 다음에 이거는 염기라고 해. 그래서 인산과 당과 염기가 1대1대1로 결합해. 각각 하나씩 결합한 화합물이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까 우리 핵산 같은 경우 어떻게 이루어져 있다 했어? CHONP로 이루어져 있잖아. 그래서 인산이 바로 그 P를 이루고 있고 당이 바로 CHO로 이루어져 있고 염기가 바로 N으로 이루어져 있어.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어. 그다음에 핵산의 종류랑 삼보적인 결합 뭐 이렇게 있는데 자, 핵산 같은 경우 크게 두 종류가 있어. 두 종류. 바로 DNA랑 RNA야. 그래서 핵산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바로 뉴클레오타이드가 이제 결합이 돼가지고 이제 뭐가 되냐면 긴 가닥을 형성해. 그 긴 가닥이 이제 두 개가 있는 거야. 두 개. 자, 그런데 내가 왜 긴 가닥 두 개, 이거 이름 좀 얘기해 줄게. 봐봐. 우리 핵산이 있는데 핵산 같은 경우 영어로 뉴클레릭 엑시드라고 해. 그래서 약자로 NA라고 해. NA. 뉴클레릭 엑시드. 엑시드가 산이고 뉴클레릭이 우리 뉴클레오 범 이러면서 뭐 핵폭탄도 핵에서 뉴클레오다 오거든. 그래서 뉴클레릭 엑시드라고 하고 이렇게 NA라고 해. 그런데 이 핵산이 두 종류가 있다고 했잖아. 바로 DNA, RNA 이렇게 있어. 그러면 D랑 R의 차이가 뭐냐? D랑 R 차이.
그래서 애들이 막 D라고 하니까 그 원피스에 D의 의지 막 이런 거 말하더라고. 아, 그런 거 아닌데 전혀. 자, 여기서 말하는 D는 바로 당의 이름이야. 당의 이름. 우리 DNA 같은 경우는 얘는 디옥시 리보스 당을 갖고 있어. 디옥시 리보스 당을 갖고 있는 핵산이면 DNA. 그런데 RNA 같은 경우는 바로 그냥 리보스 당을 갖고 있어. 그냥 리보스 당을 갖고 있으면 RNA. 이런 차이야. 근데 애들이 물어보더라고. 선생님, 디옥시가 뭐냐고. 디옥시. 디옥시가 뭐냐면 바로 이거야. 디옥시라고 하거든, 영어로. 이 D자가 뭐냐면 아웃을 뜻해. 너네 영어고 다니면 뭐 접두사, 어근, 어원 이런 거 안 배웠냐? D가 바로 아웃을 뜻해, 아웃. 네, 옥시가 어디서 왔냐면 옥시전에서 왔어, 옥시전. 옥시전이 뭐야? 산소야, 산소, 산소. 이게 산소야. 그럼 뭐야? 산소가 아웃된 거다. 그러니까 디옥시 리보스 당은 리보스 당에서 산소가 떠져나온 게 바로 디옥시 리보스 당이야. 내가 이거 왜 설명한 줄 알아? 이거 그냥 내장하는 게 아니고 나와 나중에 나와서 그래 나와서. 근데 하도 못 외워. 디옥시가 뭐예요? 그래서 내가 맞잖아 이렇게 디옥시. 내가 왜 어근 가져왔겠어? 그냥 니들 외우기 편하라고. D 나간다. 옥시전 산소가 나간다. 자, 그래서 이제 밑에 이게 이렇게 할게. 밑에 이제 DNA랑 RNA 차이를 한번 볼게. 자, 그래서 차이. 당 뭐야, 당? 당. 디옥시리보스 당. RNA 같은 경우는 리보스 당. 이렇게 있고. 자, 염기가 있는데 아까 염기 있지? 여기잖아, 여기. 염기. 여기 파트지. 자, 염기 같은 경우 총 4종류가 있어. 바로 DNA는 A, G, C, T가 있어. A, G, C, T. 근데 A는 바로 뭐냐면 아데닌이야, 아데닌. G는 구아닌. C는 사이토신. T는 타이민이야, 타이민. 이렇게 이름이 있어. A, G, C, T로 이루어져 있고. 자, 그러면 RNA 같은 경우는 A, G, C까지는 똑같은데 T가 없고 대신 얘는 U가 있어. U. 그래서 이 U가 바로 뭐냐면 유라시예요. 염기의 이름이 있어. 이거 하나만 써줘. 그 다음에 DNA 같은 경우는 실제로 생긴 걸 보면 이렇게 생겨봤어. DNA는 약간 이렇게. 약간 스크루바 같이 생겼어. 스크루바. 스크루바 생각해. 스크루바 맛있잖아. 그치? 스크루바 안 먹은 지 개오래 됐는데. RNA는 그냥 딱 한 줄이야, 한 줄. 그래서 DNA 같은 경우는 구조 이름이 있는데 얘 구조 이름이 바로 이중 나선 구조야. 이중 나선 구조. 그러면 RNA 같은 경우 우리 구조가 있는데 단일 가닥 구조야. 그래서 이렇게 이중 나선 구조랑 단일 가닥 구조가 있어. 그다음에 기능. DNA는 유전 정보를 저장해. 유전 정보를 저장. 그리고 RNA는 유전 정보를 전달해. 유전 정보 전달. 이렇게 저장과 전달하는 역할이 있어. 알겠지? 근데 내가 여기 상보적으로 결합한다고 했잖아. 여기 상보적 결합이라고 썼잖아. 내가 우선 여기는 좀 부족한데 내가 옆에다 이제 좀 더 써줄게. 우선 이렇게 써봐. 헥사는 두 가지 결합 방법이 있어. 두 가지 결합 방법이 뭐냐면 첫 번째, 인산과 당의 결합. 두 번째는 바로 염기 사이 결합이야. 염기 사이 결합.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 자, 인산과 당 사이의 결합은 이런 거야. 헥산이 위아래로, 유클레오타이드가 위아래로 결합하는 거야. 위아래로. 우리 유클레오타이드가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 그치,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 유클레오타이드가. 자, 그래서 어떻게 결합하냐면 여기 당, 이게 인산이고 이게 당이잖아.
이 인산과 당이 이렇게 결합해. 그래서 이 결합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바로 공유결합이에요. 공유결합. 이거 공유결합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이렇게 인산과 당 사이를 연결해 가지고 뭐가 되냐면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돼. 폴리뉴클레오타이드. 이렇게 점점점. 폴리뉴클레오타이드. 길게 연결한 거라고 폴뉴클레오타이드를. 그래서 긴 한 줄이네. 긴 한 줄. 그 다음에 염기 사이의 결합은 이런 거야. 염기 사이의 결합은 이런 거. 어우, 거꾸로 보니까 좀 빡시지? 그치? 실제로 이런 거 거꾸로 돼 있어, 실제로. 이런 식으로. 자, 염기 사이의 결합은 바로 여기야, 여기. 이거. 내가 여기 왜 빨간색 줄 했는 줄 알아? 이 바로 이거 염기 사이의 결합이야, 여기. 이렇게. 자, 근데 염기 사이의 결합이라고도 하고 이걸 또 뭐라고 하냐면 상보 결합이라고 해요. 상보 결합. 아, 여기서 나온 게 드디어 상보 결합이 여기서 나왔구나. 상보 결합. 자, 그래서 뭐 그 보자면 상보 결합 같은 경우는 어떻게 결합하냐면 바로 아데닌 같은 경우는 항상 타이민과 결합하고 구아닌 같은 경우는 항상 사이토신과 결합해. 근데 여기 내가 봐봐. 짝대기 뭐야? 짝대기 여기? 짝대기. 아데닌은 항상 타이민과 이중 결합하고 구아닌은 항상 사이토신과 삼중 결합해.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이렇게 인산과 당 사이의 결합과 염기 사이의 결합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아데닌은 항상 타이밍과 결합, 구아닌은 항상 사이토신과 결합한다. 이거 좀 써줘. 그래서 밑에 핵산의 유전 정보가 있는데 DNA에서 바로 네 종류의 뉴클레오타이드가 네 종류의 뉴클레오타이드가 바로 배열된 순서가 곧 유전 정보야. 배열된 순서는 곧 유전 정보다.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뭐 A, G, C, T,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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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G 막 이렇게 C, C 막 이렇게 쭉 연결된 거 있잖아. 이렇게. 이게 바로 유전 정보지 뭐. 그다음에 생물마다 바로 뉴클레오 타이드. 배열 순서가 달라. 전부 다 달라. 생물마다. 이게 달라가지고 이제 생물마다 특성이 다 다르게 나타난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 필기를 해주십시오. 필기를 해줘. 30초 줄게. 필기해줘. 안 보이면 말해. 내가 말려줄게. 자, 여기까지 있으면 자, 오늘 수업은 자, 여기까지 하지 않고 아직 덜 쓴 사람 있나? 자, 먼저 내가 숙제부터 말해줄게. 숙제. 자, 숙제 같은 경우 우리 완자의 87페이지까지 풀어오시면 돼. 87페이지. 87페이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벌써 1단원이 끝났어. 통합각은 내가 말했잖아. 처음에 4개의 단원이 있더라. 그래서 완자 87페이지까지 풀어오면 돼. 그 다음에 지금 내가 숙제 검사 못했잖아. 그치? 아, 숙제 검사 못했는데 혹시 나 투지폰이다. 투지폰인 사람 말해봐. 뭐? 투지폰이다. 투지폰 없어? 투지폰 없지? 투지폰 있어? 아, 투질 수 있지 왜?